AC 밀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토트넘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엮을 수도 있는데요. AC 밀란 정리를 한번 김정현 기자님께서 해주시죠. 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 상대기도 하고 세리아에서 할 만한 가 충분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를 프리뷰하는 걸 겸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밀란은 월드컵 이후 후반기 시작할 때 엉망이었어요. 네. 그 첫 경기에서 약체 살레르니타나를 이긴 뒤에 컵 대회 포함 7경기에서 2무 5패. 아 심각하네요. 밀란 같은 팀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중에서 3경기 연패가 어떤 연패였냐면 스페르코파에서 인테르에 0대3으로 지고 이어진 세리아 라치오전 0대4로 지고 사소올로에 2대5로 졌어요. 대패 3연봉. 네. 이걸로 이제 정말 망가지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뭐 피올리 경질되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얘기들도 네. 있었고, 그리고 아리고사키 감독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이건 밀란 아니다. 예, 그리고 뭐 그 테오하고 지루는 쥐어짜내버린 레몬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이제 다 앵커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시기를 견디면서 전술 변화 왜 안 주냐, 왜 슬롬3냐 이런 욕을 먹던 피올리가 줍니다. 예. 3백을 도입해서 세리에 토니로를 한번 잡고 그 다음이 바로 그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1차전이었어요. 토트넘과 똑같은 외형상 똑같은 이제 3-4-3 비슷한 포메이션으로 붙었는데 두 팀 다 이제 주전이 많이 빠진 상호 만신창인 상태에서 밀란이 이겼죠. 그런데 이게 모멘텀이 됐어요. 토트넘 잡은 이 즈음이. 그러면서 그 뒤에 세리에에서 몬자를 잡습니다. 네. 몬자는 이제 아버지가 같은 팀이죠. 그렇죠. 이제 베를루스코니. 그렇죠. 세간에서 부르는 별명, 제가 붙인 별명 아닙니다. 세간에서 붙인 별명으로 밀란 이중대? 배 MB라고 아. 불리는 베를루스코니의 밀란 이중대. 밀란 이중대. 네. 밀라노 인근의 소도시에 더 작은 팀을 사서 새로 밀란처럼 키우겠다. 몬자를 잡았고 그리고 아탈란타까지 잡으면서 4연승을 했는데 예. 4연승 기간 동안에 이제 5득점 무실점으로 수비가 완전히 안정이 됐다. 그리고 세리아에서 인테르가 주춤해서 인테르가 승점을 따라잡았어요. 예, 네. 동률이죠, 그렇습니다. 승점은. 네. 근데 이제 백스리를 처음 쓴 거는 인테르전이긴 했죠. 그쵸, 예, 네. 밀라노 더비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0대1로 패했는데 이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밀란의 백스리는 딱 그냥 전형적인 백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 3명 세우는 그리고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스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3명 중에 뭐 벤 데이비스라든지 아니면 미드필더 출신을 내렸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딱 전형적인 센터백들 세우는 그런 백스리다 보니까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패하지 않는 경기들을 한다. 거기다 뭐 5경기에서 인테르전 1실점이 유일한 거니까. 맞습니다. 피올리 감독이 이 전술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이 팀이 부상자들도 너무나도 많고 거기다 매냥까지 특히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키퍼 토토로시아누가 거의 이제 실수 연발을 했었고 키에르도 이제는 조금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수비가 너무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공격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비가 무너지면 결국 공격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뒤가 불안한데 공격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수비부터 다지고 보자. 그러면서 수비를 다진 거였죠. 밀란의 3백에서의 윙백의 활용이 좀 공격적이라고요. 네. 이제 토트넘과 3백 똑같은 포메이션을 붙었고 다음 경기도 똑같은 포메이션을 붙을 거라 차이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윙백 활용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 전체를 말하게 되는데 김민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이 팀은 전형적인 3백을 쓰거든요. 지금 칼룰루 토모리가 모두 복귀하면서 칼룰루 토모리가 좌우 이제 스토퍼로 가고 신예 좀 이따 얘기할 치아우가 중앙 스위퍼에 해당하는 자리로 왔는데 3명 다 운동 능력이 좋은 발이 빠른 흑인 전문 센터백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누가 막 엄청 치고 올라가서 빌드업 가담 이런 거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팀은 윙백을 좀 파격적일 정도로 공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원래 공격력이 최고 수준인 윙백 테오 에란데스가 있는데 오른쪽에 뭐 칼라브리아나 이런 기존 풀백이 아니고 윙어를 써요. 네, 원래 이 팀의 오른쪽 윙어가 한 명은 메시아스, 한 명은 살레마키어스인데 둘 다 좀 공격적으로 창의성이나 기술이 아주 탑은 아니라 좀 아쉬우면서 그렇죠. 열심히 뛰는 애들이거든요. 이들 중에 한 명이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을 효과가 뭐냐면 특히 메시아스는 왼발잡인데 안으로 좁힙니다. 근데 뭐 윙백이 안으로 조금 좁혀서 뛰는 거는 뭐 흔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팀의 3백을 제외한 그 위에 7명은 위치가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장면, 가끔도 아니고 자주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메시아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테오 에란데스가 그걸 받으려고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둘이 경기장 가운데서 만나. 둘의 거리가 5m밖에 안 돼. 그러면은 원래 중앙 미드필더였던 토날리가 측면으로 벌려줘요. 그래서 원래 윙백을 했던 둘이 중앙에서 딱 만나 있고 원래 중미들이 벌려서 윙백 자리에 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 내내 계속 스위칭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단적인 예가 가장 최근에 아탈란타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긴 경기인데 이 경기 선제골을 테오 헤르난데스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발리 중거리를 때렸는데 골대 맞고 튕겨서 골키퍼 머리 맞고 들어간 자책골이었거든요. 무쏘에. 그러니까 사실상 테오 골이죠. 그 다음에 추가골은 오른쪽 윙백인 메시아스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레앙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넣었어요. 둘 다 중앙에서 넣었어요. 윙백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윙백이 두 골 다 넣었고 이체가 다 중앙이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전술을 쓰는 팀이라고. 이런 방향성은 요즘 굉장히 흔한 방향성인데 밀란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는 팀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토트넘전도 마찬가지였죠. 테오 플레이에서부터 이제 골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로메로가 밀렸죠. 테오한테 로메로가 밀리면서 그렇게 플레이 이어진 과정에서 브라임 디아스가 골 넣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드로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개별 선수들이 이제 오랫동안 피 흘리면서 조련되면서 각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판단이 되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윙백이 드럼 충분히 벌렸다가 공격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더욱더 무전 침투를 자주 했다가 또 수비할 때는 뒤로 아예 내려가서 3백 옆에서 윙백 역할을 하고 별걸 다 하거든요. 위치 변화가 굉장히 자유로운 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살레마키오스는 항상 윙백에 더 어울릴 만한 재능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백스리로 전환한 게 도리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메시아스도 그렇고요. 네, 도움되고 있습니다. 뭐 메시아스는 그래도 조금은 한계는 있다라고 보고 한계는 있고요. 명백하죠. 네. 밀란 이야기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왕, 네. 신으로 불리는 남자 질라탄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사실 이 정도 나이 먹고 한번 부상당하면 그냥 웬만해선 은퇴해야지 하고 은퇴하거든요. 네네. 근데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아탈란타전에서 후반 교체돼서 뛰었고요. 뭐 별다른 플레이 대단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는 못 나옵니다. 그렇죠. 챔피언스 스쿼드 등록이 안 돼서. 하지만 질라탄이 이 팀에 가져다주는 위닝 멘탈리티라는 거는 아까 저기 카세미로랑 바른 얘기했는데 그거의 몇 배? 수준이에요. 그냥 페어. 질라탄은 페어 애들을. 하고 진짜 패잖아요. 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뭐 너는 내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그리고 증명해내고 밀란이 질라탄 있을 때 11 시즌 우승하고 질라탄 나가고 계속 우승 못하다가 질라탄 돌아오고 두 시즌 만에 우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자마자 차라놀루랑 갑자기 각성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욕 먹고 있다가 캐시에랑 너 내 옆에서 뛸 거면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러면서 심지어는 메뉴 얘기를 하자면 메뉴 나간 다음에도 뭐 이렇게 뭐지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걸로 이런 말 했었죠. 야 니네 린가드 니네 몇 경기째 무득점? 새끼들이 형한테 와서 골 넣는 법 다시 배워가! 막 이런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뭐 아무튼 근데 질라탄처럼 살면 힘들다고 하셔도 질라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본인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저게 약간 삼국지의 관우 같은 멘탈리티라고 그래서 본인의 엄청난 그 자부심과 자뻑이 그렇죠. 있고 매 순간 증명하는 삶이죠. 예. 뭐 그런 삶인데 아무튼 토트넘 못 나오지만 위닝 멘탈리티를 도움 줄 것 같고 최근에 또 단적인 사례가 이 팀의 좀 골칫거리가 지난 시즌 세리의 MVP 하파엘 레앙이 자기가 하냐 마느냐. 왜냐면 레앙이 그 디발라의 초상권 이슈랑 비슷하게 예전에 그 스포르팅에서 도망 나올 때 그게 소송문이 걸려가지고 소송빛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송빛을 어느 한 팀이 탕감해 준다면 그 팀으로 가겠다는 그런 기세거든요. 질라탄 처음 인터뷰에서 나 거의 지금 무연봉으로 뛰고 있고 그동안 레앙 연봉에 보탰다. 레앙 남겠지 이런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레앙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네. 저 꼰대 뭐야? 가만히만 있지. 진짜 틀딱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질라탄 이야기까지 해봤고 치아오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독일 청소년 대표 유망주라서 김현민 기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선수는 거기가 샬케에서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던 선수였죠. 그래서 뭐 이미 10대 때 샬케에서 분데스리가 데뷔전도 치렀었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쓰이기 전까지는 밀란 그가 심지어 이번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3경기를 뛰고 넘어간 케이스였거든요. 원래는 그가 밀란은 보트만을 영입하고 싶어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릴에서 원하는 금액을 레드버스 쪽에서 대주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 보트만도 밀란 가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말디니가 가가지고 너 나 알지 내 후계자야 이러면서 엄청 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이게 안 되니까 더 이상 끌 수 없어서 보트만이 뉴캐슬로 가면서 그러면서 치아오를 영입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래서 그 샬케에서 뛴 경기 출전 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로 사실상 외면받았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치아오 같은 경우는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이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너무 안 쓰고 있었죠. 그동안은 네. 진짜. 그러니까 그동안 수비가 분명히 흔들리는데 왜 얘를 안 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짧게 뛰었을 때 태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기록해가지고 치아오를 써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동안. 결국엔 3백 전환하면서 토트넘전에서는 왼쪽 스토퍼에 가까운 위치로 예. 나왔고 지금은 이제 토모리, 칼룰루가 다 들어오면서 중앙에 들어갔는데 이 어린 선수가 중앙에 들어간 걸 보아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선수가 제공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밀란 세트백들이 칼룰루도 풀백 겸한 선수고 토마리도 사이즈가 큰 편 아니라서 토모리는 그게 약점으로 약점이죠, 불려서 네. 그것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결국 자리를 잡지 못해서 밀란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거죠. 예.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토모리나 칼룰루는 운동 능력이 있는데 그게 스피드 쪽인 선수들이고 이제 찌아오는 제공권도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키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내려왔으니까 음.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가비아를 쓴 게 아닌가 싶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들이 발생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가비아가 그래도 제공권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가비아는 그냥 클래스 자체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럼 팀 내 트레이닝이나 이런 데서 찌아오의 투입 적기를 기다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피올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치아오 같은 경우는 그 샬케에서는 샬케가 백스리를 썼잖아요. 그거가 치아오가 뛰었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백스리에서도 이미 많은 경험이 있고 샬케에서 그리고 21세 이하 독일 대표팀에서는 풋백에서도 소화를 한다 역할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이쪽에 타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디니와 또 누굽니까? 두 명이 같이 다니는데 아무튼 그 단장 디렉터 콤비가 선수를 잘 사오고 피올리가 잘 써먹는 이 2인 삼각이 잘 돼서 이제까지 밀란이 우승도 하고 성적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특히 센터백 쪽에 타율이 좋고 저런 스피드가 좋고 몸이 단단한 흑인 센터백인데 이미 빅리그 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선수 요런 선수들을 골라서 오는 거예요. 토모리도 그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렇게 이런 우리 선수들이 너 몸만 좋구나 아니면 너 피지컬 중에서도 제공권 떨어지고 스피드만 빠르다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명확하구나 너는 대성하지 못해 라고 보이는 선수들인데 말디니가 본인이 센터백 출신이라 그런지 대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피올리한테 줍니다. 피올리는 급성장을 시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길을 벌써 3명째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번 시즌은 조금 타율이 좋지 못했었죠. 다른 포지션에서 예, 특히 이제 데케텔라르가 폭망한 게 가장 큰 케이스긴 하죠. 예, 그러면서 피올리가 너무 안 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스랑 이제 치아오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는 치아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은 가져왔는데 이게 토트넘한테는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밀란이 여전히 공격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공격에서는 분명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득점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밀란이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거든요. 2차전에서 그냥 0대0으로 비겨도 돼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밀란이 수비력 위주로 강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은 우리가 알잖아요. 뒷방 때리기 원툴인데 밀란이 뒷방을 안 줄 거라는 거죠. 우리 센터백 3명인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침탈 데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좀 윙백 동선이 좀 맨날 뻔하다라는 게 우리 단점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밀란은 윙백 동선이 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 윙백은 다 막히는데 왜 쟤네 윙백은 못 막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토트넘 입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예.